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등 뇌가 마치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뇌에 버퍼링이 걸린 것 같은 순간은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나빠서 그런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무능함이나 집중력 저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버퍼링 순간에 실제로는 뇌가 깊이 있는 사고를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뇌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새롭게 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퍼링 순간은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즉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뇌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책 버퍼링 싱킹에서는 당신에게 찾아온 뇌의 버퍼링 순간에 창의적인 답을 찾는 기회로 바꾸는 5가지의 발상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제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세요. 영상 속 자동차 위 지붕은 아치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지붕의 모양은 달라 보입니다.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영상은 2015년 올해의 베스트 착시 효과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 메이지 대학 스기하라 고키치 교수의 변신하는 차고 지붕입니다. 뇌는 감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제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자극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뇌는 지붕의 모서리를 지붕의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린 단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뇌는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할까요? 그래야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극 정보를 하나하나 의심하고 확인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고 그러면 위험에 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생존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바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뇌가 자주 일으키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뇌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거나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의 매출이 하락했을 때 당신이나 다른 팀원이 그 원인이 경쟁 제품 때문이다 혹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다 등의 결론을 순식간에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보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제품 때문이라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변화, 주소비층의 이동, 서비스, 맛, 기업 이미지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방향을 정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가능성은 차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확신에 차서 내린 결론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확실한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과 익숙한 루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던 길에서 간판의 색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같은 카페에서 늘 마시던 메뉴 대신 새로운 음료를 선택해보는 작은 변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관찰은 아니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만 관찰하던 대상을 실제로 만져보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를 통해 느끼는 온도와 압력, 질감을 통해 다른 관찰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뇌로 관찰한다는 생각으로 촉각, 청각, 후각 등 다른 감각들도 모두 이용해 관찰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맥락, 즉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환경과 배경, 뉘앙스, 백그라운드 정보 등이 모두 관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이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으로 유난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의 전사입니다.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어린 다윗만이 신의 계시를 받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던진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죠. 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신의 놀라운 힘이 발현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 전투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문헌을 철저하게 연구한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칼을 든 청동기 전사 골리앗과 저격수 다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전사라고 해도 총을 가진 적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전통적인 강함과 약함의 개념을 뒤집는 통찰과 단순히 외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맥락과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려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도 관찰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는 것은 AI가 모든 답을 제공하는 이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는 최근 학생, 직장인, 사업가 등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최적의 답을 선택하고 그렇게 AI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AI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생산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차별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AI를 이용해 비슷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AI에게 맡기는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AI가 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뇌가 버퍼링에 걸릴 때 얼마나 빠르게 검색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이며 생각이 멈춘 것 같은 그때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을 창의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버퍼링 싱킹은 깊이 있는 사고를 회복하고 인간만이 가진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